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에서 인간과 실제로 테니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며 로봇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TV, CCTV에 따르면 로봇 기업 갤봇은 인간과 장시간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로봇이 코트 위를 이동하며 스텝을 밟고 라켓을 휘둘려 공을 받아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시연을 넘어 실제 경기처럼 공의 낙하 지점을 예측하고 연속적인 랠리를 이어가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당 로봇은 키 약 1.75m로 사전 입력된 동작이 아닌 딥러닝 기반 학습을 통해 테니스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시속 50km 이상의 공을 0.1초 이내에 인식하고 전신을 활용해 이동과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포어핸드 성공률이 90%를 넘었으며 20회 이상의 랠리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성능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기술의 핵심에는 칭화대와 베이징대 연구진이 개발한 레이턴트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체 경기를 학습하는 대신 포핸드, 백핸드, 스텝 등 핵심 동작을 분리해 학습한 뒤 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소형 코트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물리 환경을 무작위로 변화시키는 시뮬레이션을 결합해 현실 적응력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테스트에서는 포어핸드 성공률이 최대 96%까지 도달했습니다. 테니스는 공 속도가 빠르고 접촉 시간이 극히 짧아 로봇 학습이 어려운 종목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제한된 데이터만으로도 복잡한 인간 동작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스포츠뿐 아니라 물류와 제조, 구조 작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편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는 교통을 지휘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실제 도로에 투입됐습니다. 이 로봇은 차량의 정지와 이동을 손동작으로 지시하고 헬멧 미착용이나 정지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인식해 경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음주운전 단속 보조와 사고 대응 등으로 활용될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인간과 동일한 환경에서 복잡한 판단과 물리적 행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실전형 AI 로봇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 안에 쌓이는 특정 RNA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실제로 노화를 밀어붙이는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 물질을 제거하는 효소가 수명 연장과 건강한 노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내며 노화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이승재 교수 연구팀은 원형 RNA를 분해하는 효소인 RNase-K가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늘리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형 RNA는 일반적인 선형 RNA와 달리 고리 형태를 띠고 있어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쉽게 분해되지 않고 세포 안에 오래 남으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이 축적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이 원형 RNA를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 정도로 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원형 RNA 자체가 노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노화를 악화시키는 원인일 가능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노화 연구에 자주 사용되는 예쁜 꼬마 선충을 대상으로 RNase-K의 기능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RNase-K의 양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세포 안에는 원형 RNA가 과도하게 쌓였습니다. 반대로 RNase-K를 인위적으로 늘리자 원형 RNA 축적이 억제됐고 실험 개체의 수명도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세포가 원형 RNA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노화 속도를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팀은 또 원형 RNA가 쌓이면 세포 내부에서 이른바 스트레스 과립이라는 덩어리를 형성해 세포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RNase-K는 이런 비정상적인 응집을 억제해 세포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단백질 접힘을 돕는 샤페론 단백질 HSP90과 함께 작용해 원형 RNA의 응집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현상이 예쁜 꼬마 선충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생쥐와 인간 세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됐고 RNA-GK가 부족할 경우 조기 노화와 유사한 변화까지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RNA-GK가 종을 넘어 비교적 보편적인 노화 조절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노화를 유전자나 단백질 수준뿐 아니라 RNA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RNA-GK를 활용한 노화 억제 기술이나 퇴행성 질환 치료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후 변화가 이제는 단순히 더운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몸을 직접 멈춰 세우는 수준의 건강 위협으로 번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온이 오를수록 전 세계 인구의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과 막대한 경제 손실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르헨티나 가톨릭대 크리스티안 가르시아 위툴스키 박사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156개국 자료를 분석해 기온 상승과 활동량 감소의 연관성을 추적했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 란셋 글로벌 헬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월 평균 기온이 27.8도를 넘는 달이 한 달 더 늘어날 때마다 세계적으로 권장 신체 활동량을 채우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평균 1.4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냉방시설과 그늘,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저소득, 중소득 국가에서는 그 증가폭이 1.85%포인트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단순한 게으름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폭염이 만든 비자발적 위축으로 봤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인체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액을 피부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운동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줄어 심혈관계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임을 줄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건강 불평등과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고소득 국가는 실내 냉방과 대체 운동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폭염 속 야외 활동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 전 세계 인구는 1990년대보다 28% 늘어난 연평균 1512시간 동안 운동 중 위험한 열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50년에는 활동량 부족 인구가 지금보다 최대 1.75%포인트 더 늘고 중앙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은 사실상 활동 불능지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 결과 매년 47만 명에서 70만 명의 추가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 손실도 연간 최대 3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팀은 탄소 배출 감축과 함께 도시 열섬 완화, 냉방 가능한 공공운동시설 확충 같은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의 핵심 인지 능력인 집중력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는 스마트폰과 알고리즘 중심의 환경이 인간의 주의력을 체계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슈퍼파워인 집중력을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에 빼앗기며 독서는 이제 소수의 취미 활동이 됐습니다라며 경고했습니다. 하리는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에서 검색, 광고 업무를 담당했던 제임스 윌리엄스 박사는 한 연설에서 우리가 만든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기술 설계자들조차 현재의 디지털 환경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의력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의 감정과 행동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더 오래 화면에 머물도록 유도합니다. 사용자가 분노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요소를 정밀하게 파악해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집중력은 지속적으로 분산됩니다. 결국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같은 환경은 문해력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한 번에 제한된 정보만 깊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알림과 소셜미디어의 반복적 개입은 집중 상태를 지속적으로 끊어놓습니다. 한 번 흐트러진 집중력을 회복하는데 평균 20분 이상이 소요되는 전환 비용 효과가 발생하면서 깊이 있는 독서와 사고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긴 사용 시간으로 인해 집중력 저하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할인은 이를 비만 문제에 비유하며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결책 역시 개인이 아닌 사회적 대응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건강 문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해 온 것처럼 디지털 환경에서도 주의력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할인은 집중력 회복의 핵심 방법으로 소설 읽기를 강조했습니다. 소설은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따라가며 깊은 몰입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공감 능력과 문해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이 유지해야 할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편의성을 높인 동시에 인간의 인지 구조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집중력과 사고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